장구한 세월, 광대한 땅 위에 펼쳐져 온 5천년 중국의 역사 속에 인류의 위대한 유산 만리장성이 있다. 북방의 산을 타고 12,700리에 뻗어있는 장성은 그 옛날 천재의 땅을 호위했던 충직한 요새답게 오늘날까지 그 웅장한 기백을 자랑한다. 황제의 처소 자금성,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는 옛 왕국의 장엄한 모습은 하늘 아래 땅과 백성이 모두 천자의 것이었던 중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하늘의 아들인 천자는 백성에겐 곧 하늘과 같았기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들 또한 각별했다. 청나라 황제 강희대제, 그가 베푼 초호화 연회 속에서 우리는 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식도락의 천국, 음식의 낙원, 요리 종류만 다. 그 옛날에도 지금에도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맛보지 못할 천자에게 올려졌던 음식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거대한 대륙의 곳곳에서 개발된 요리들 중 나름의 평가를 얻은 것이 소문이 나면 별미를 찾는 천자를 위해 궁궐 안으로 들어와 그 신분을 달리했다. 어느 지방의 토속 음식이 아닌 지엄한 천자의 음식이 되었던 것이다. 5천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왕조는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황실 요리의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만안취인시다. 청나라 강희대제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산의 진미를 두루 갖춘 호화 연회를 베풀고 그 음식상을 가리켜 만안취인시라 했다. 其实满汉全席呢，就集了当时满族和汉族经典菜肴于一桌，为一席，啊，这样才出了名的，成了满汉全席。就中华经典满菜和汉菜集为一桌。 일본의 요리는 자연과 계절을 반영한다. 자연의 풍미를 담아내는 요리는 일본 특유의 섬세하고도 단아한 맛을 선사하는데 아름다운 색채의 도기에 음식 재료의 색과 형태를 살리고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 일본 요리의 진수다. 요리는 맛뿐 아니라 모양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일본 음식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다. 한국,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내려온 음식이 있다. 궁중 요리. 한국의 궁중 요리는 궁중에서 마련되었던 요리다. 궁중의 음식이 양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본받아 널리 퍼진 것이 반가 음식이다. 먹어서 몸에 이롭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아픈 병도 낫게 한다는 약선적인 사상이 반가 음식을 통해 오늘날 한정식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며 한국 음식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보통 궁중 음식이 반가 음식에 영향을 미쳤고 옛날에는 그 반가라고 하는 것은 동족부락을 형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족부락을 형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궁중 음식 하나가 그 동족부락의 종가집에 전해지면 그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 음식이 반가의 음식이 부락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 음식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약선적인 강한 그런 음식이 된 것이죠. 음식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다. 눈으로 먼저 즐기는 음식 문화의 나라 일본.
코스 요리로 모임 자리에 주로 올려지는 가이세키 요리에는 일본만의 정중함이 느껴진다. 맛은 물론이고 색깔과 모양을 감안해 요리하고 담을 때도 그릇의 모양과 재질까지 고려한다. 자연의 색과 모양, 맛을 담아내는 가이세키 요리의 중심엔 언제나 자연이 있다. これはね、世界でも一番特徴が出ているのはやっぱり季節感ですね。日本には当然四季がありますから、その季節感を器の中に盛り込むということが他の料理とは違うと思いますね。例えばイタリアでスパゲティやったら年がら年中スパゲティですけども、日本の場合はどんどん変化をしていく。その季節に応じての食材、そして季節感を料理に盛り込むと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大きな特徴ですね。 교토시 중앙도매시장. 이른 새벽부터 요리사의 발걸음은 재료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재료가 음식의 맛과 질을 결정하는 만큼 재료의 신선도는 음식의 생명과도 같다. とりあえず日本の料理はその素材を大切にしますから、で逆に刺身生で食べるという部分の料理が多いですよね。ですからその日仕入れたものをその日出す。 신선한 생선을 더욱 신선하게 조리하고 생선을 결에 따라 자르는 솜씨는 특별한 감각이 요구된다. 비늘만 베어낼 수 있는 것도 일본 특유의 요리 문화가 낳은 고도의 기교다. これは柳刃というで、これは刺身を引く。もう上身になった刺身をこれで引くというこういう。 생선 요리는 특히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고객이 음식을 먹고 있는 중간마다 만들게 된다. 생선과 요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칼을 이용해 자르는 것은 일본 요리의 특징인 동시에 칼로 생선을 다루는 섬세한 기술이 발달되었다. 基本的に生で食べられるということが日本料理の基本ですから、生で食べられるぐらいの鮮度の良さというのが一つの基準になります。ですから魚の扱いでも同じ魚でもすごくその取り扱いが繊細ですね。鮮度の良い魚をいい包丁さばきでさばいて生で食べてもらうというのが一つの基本ですから、当然骨から外す技術、またハモやったら骨切りといって細かく骨を切る技術、そういうものは多分一番発達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日本はね。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기에 들어간다. 재료의 본맛을 가장 잘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재가 가진 특성과 본래의 성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なぜ温度を測るんでしょうか。はい、これは70度ぐらいがですね、一番昆布が出やすい、昆布の旨味が出やすい温度帯だからです。 물 온도가 높아지고 냄비 바닥에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낸다. 그 물에 이제 가스오부시를 넣는다. 단시간에 필요한 맛과 성분만을 우려내기 위해 재료를 10개 깎아 넣은 것이다. 재료 고유의 향과 맛이 잘 우러난 이 국물이 일본 요리의 기본이 되는 다시이다. 요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다시라면 일본에는 상차림에 반드시 올라가는 기본적인 5가지 요리가 있다. 나마모노, 다키모노, 야키모노, 무시모노, 아게모노가 바로 그것이다. 양질의 식수와 신선한 어패류가 풍부한 일본에는 특히 생선 요리가 많이 발달해 있으나 같은 요리를 감상하는 것은 특별한 재미가 있다. 꼬리 지느러미를 오른편 위로 살짝 올려 생동감을 표현한다.
소재를 그대로 살린 조리법이 많은 일본 요리는 재료의 살아있는 맛을 잘 이끌어내는 요리로 평가받는다. 튀김은 기름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와시라고 일컫는 종이를 그릇 위에 깔고 장식해낸다. 무엇 하나 그냥 내놓는 법이 없다. 요리사의 세심한 손길이 돋보이는 일본 요리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다. 기본적으로 1인분씩 따로 사용하는 그릇은 도자기, 철기 등 요리에 따라 변화가 많으며 계절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요리는 재료의 본맛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기 때문에 향신료를 진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 맛은 대체로 담백하고 정갈하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섬세한 기교를 구사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가이세키 요리. 눈 깜짝할 사이 작은 그릇 속에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요리는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눈으로 보는 요리라는 말이 나왔을 일본인들은 재료 본래의 맛을 살려 먹는 데 중점을 두는 단일 미각의 음식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모든 음식의 양은 철저하게 1인분씩 담는 것이 원칙이어서 남기는 예가 없을 만큼 양을 적게 담는다. 기본적인 조리법 안에서도 수만 가지 맛과 멋을 창조해내는 데만 손질하는데 이것만 수년씩 해온 베테랑들이다. 중국엔 뜨거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뜨거운 기름으로 튀기고 볶는 중국 음식의 특성상 식으면 맛이 없다고 여기기에 모든 음식은 불로 조리된다. 그만큼 불의 강약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는 불과 함께 해왔지만 특히 중국 음식 문화에 있어서 불은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널찍하고 깊은 이 후라이팬 하나와 국자만 있으면 못 만드는 요리가 없다는 중국. 바로 그 후라이팬 안에서 황제의 음식도 탄생했다. 만주족 요리와 한족 요리를 집대성에 만든 만안 취인씨는 황제가 베풀었던 연회식답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도 화려한 모습을 뽐낸다. 천하를 다스리고 수백, 수천의 국년을 거느렸던 천재의 음식답게 만안 취인씨는 각종 진귀한 재료를 이용해 요리한다. 해삼으로 만든 요리 우농투주. 해삼은 몸을 두 동강으로 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나머지 몸을 재생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이 강한 생명력이 영양가로 이어져 요리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만안 취인씨는 이와 같은 보양식이 주로 올려진다. 중국 요리의 최고봉이라는 불도장. 부처님도 감탄했다는 전설의 요리다. 이 요리의 특징은 들어가는 재료에 있다. 상어 지느러미, 돼지 위, 조갯살, 전복, 제비즙, 죽순, 해삼 등 진귀한 재료를 모두 모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고운 것인데 한 번 맛을 보면 제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담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요리다. 호사스런 각종 재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낸다.
뭐든 통째로 요리하고 어떤 재료라도 남기는 법이 없다. 전부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중국인들의 일물천체식 사상 안에서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통째로 기름 속에서 익혀진다. 만안추엔시 중에서도 생선뼈를 모두 발라내고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송수구이위는 참으로 친절한 음식이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먹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을까마는. 뼈 없는 생선살의 부드러운 감촉이 입속을 가득 채우면 달콤한 토마토 소스의 향기가 그 맛을 더한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만안추엔시의 명성을 쌓아온 곳이 아닐까. 사슴고기에 대추, 밤, 버섯 등이 들어간 위후르러우. 불에 익히는 동안 영양이 서로 보완된다. 중국은 불로장생의 사상에 따라 맛을 낼 때에도 오미, 즉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조화롭게 사용한다. 오미가 인간의 오장을 보양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这个满汉全席，广味的满汉全席的菜就有150种左右，150种左右，也就是每席满汉全席菜最多上菜不冷菜热菜不超过20个，不超过20个。所以这满汉全席呢，根据你的这个就花同样一种价钱，也不能说每次都吃一样菜，就每次的满汉全席每一席在不同的给你进行变化。 천하의 진귀한 재료들을 망라해서 만드는 만안추엔시. 그만큼 식재료 보관 창고에는 과연 낙타의 발은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넓게 생기고 살점이 많은 편이다. 생김새와는 달리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다. 하늘에 나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 땅에 기어다니는 네 다리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 바닷속에 있는 것 중에서는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국 음식의 재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중국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작은 초원 위에 울타리, 양 2마리, 그리고 집, 모두 먹을 수 있는 과자다. 큼직한 양다리 한쪽이 뜨거운 불 위에서 기름에 골고루 튀겨지고 있다. 잘 익힌 다음엔 먹기 편하게 썬 후 초원 위에 내려놓는다. 양 한 마리보다 튀김 한 조각이 더 크다. 향신료를 즉석에서 볶아 뿌리면 양다리 튀김, 사이베이 양퇴가 만들어진다. 듣도 보도 못한 재료들이 거뜬히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상어 입술로 만든 요리 농탕 위천이다. 상어 입술은 어떤 맛일까? 과연 천상의 음식이다. 오이에 칼집을 넣어 펼치니 소나무 한 그루가 완성됐다. 원숭이 골을 흉내낸 버섯 요리 송수허우터우 모를 만들고 있다.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는 후드라는 버섯을 그릇에 눌러 담아 찌는 것이다. 이 요리의 시작은 중국 동북부의 산골. 후드라는 버섯을 먼 발치에서 보면 원숭이가 나무 사이에 머리를 내놓은 듯 착각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접시 위에 원숭이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한 그루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안추엔시의 접시엔 이야기거리도 풍성하다. 지금의 만안추엔시는 차츰 간소화된 것이나 여전히 모두 먹어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천자가 베풀었던 잔치상 만안추엔시. 천자는 그토록 큰 존재였다.
맛의 고장으로 불리는 한국의 도시 전주. 고풍스런 한옥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고 한국의 전통과 옛 정치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주 한정식으로 유명한 맛의 고장답게 이곳에선 최고의 한정식을 맛볼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쓰임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요리의 시작이다. 흔히 한국의 음식은 손맛에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다는 표현이 낯설다면 10중 8구 너무 어리거나 혹은 한국인이 아닐 것이다. 가가호호, 대대로 어머니의 손끝을 통해 한정식은 되물림되어 왔다.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은 기본이요, 밥은 공통의 주식이다. 이렇게 한상 푸짐하게 차려내는 한국의 밥상은 요리 자체가 가지는 색감으로 다채롭다. 식어도 맛에 큰 변화가 없어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 맛을 즐겼다. 한정식을 먹으면 아, 집에서 먹는 요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정식을 먹으면 오색을 갖춘 요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오색을 먹으면 저희들이 다른 보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색을 갖추어서 요리를 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정식에 있어 양념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가짓수의 양념들과 색을 내는 고명, 이것들이 온갖 재료와 어우러져 한정식으로 탄생하게 된다. 얇은 밀전병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싸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 구절판을 만들고 있다. 오이, 달걀 지단, 삶은 닭고기, 쇠고기, 버섯 등 계절과 기호에 맞춰 고른 재료들을 모두 길이가 같도록 가늘게 썰어서 기름에 볶아 준비해 둔다. 전병은 종이처럼 얇게 붙이고 타지 않도록 골고루 잘 익혀야 한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그만큼 먹는 이에겐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뜨거운 전병을 포개어 담으면 서로 붙기 쉬우므로 전병 사이사이에는 실백을 조금씩 올려놓는다. 맛과 색이 조화를 이루는 구절판뿐 아니라 한국의 한정식은 전통의 맛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정갈하게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고명을 이용했다. 음식의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뿌리거나 덧놓는 것. 고명은 완성된 요리 위에 놓여 요리의 색상이나 구미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 정성스레 만들어진 음식 위에는 어김없이 오색의 고명을 얹는다. 만물을 음양오행의 이치를 두고 오색의 고명으로 상대에 대한 극진함을 표현하고 맛과 멋을 내는 것이 한국의 한정식이다. 그 한정식의 고명은 오색을 맞춰서 고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각적인 면에서도 와 닿는 느낌이 들고 또 그 색으로 인해서 맛을 즐길 수 있고 또 색으로 인해서 상차림이 푸짐하게 또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느낄 수도 있고 이야깃거리가 많이 될 수 있는 그 고명을 쓰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이 오색의 고명을 이용해 색을 낸다면 일본의 장식은 그와는 사뭇 다르다. 일본 요리에 있어 장식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장식이면서도 장식이 아닌
음식이면서 음식의 맛을 돋구는 일본 요리의 장식은 음식이자 고명이자 활용점정, 음식 맛을 더하는 액센트다. 일본 요리에 있어 결코 빠짐이 없는 고추냉이, 와사비는 반드시 상어 가죽 강판에 갈아낸다. 와사비 본연의 맛이 빨리 사라져 요리가 완성될 때쯤 즉시 갈아서 곁들이는 것이다. わさびはそのままでは、召し上がっても、辛いだけでございますので、それを、一つ添えることによって、アクセント、インパクト、そういうものを与えるために、わさびをつけております。そして、香りも重要なポイントでございまして、すりおろしたばかりの、わさびは、香りも大変よろしくございます。辛みも、ほどほどでございます。 혀로 느끼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면도 중요시하는 일본 요리는 요리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재료 본래의 맛을 살려낸다. 그것은 일본 요리가 지닌 특별한 매력이다. 간단한 재료로 만든 요리라 해도 배열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본의 요리. 그래서 장식은 요리 자체가 지닌 색감으로 표현된다. 一般的に飾り物は少ないと思います。でその料理によって季節を表現する。ですから秋でしたら栗やったらそのままの本間物の栗を出さずに栗を作った形のものでそれを秋として表現するということが京料理じゃないですかね。ですから、東京とか大阪では飾り物を盛り込む料理も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京料理はあんまり飾り物はしない。何回も言いますように懐石料理懐の石っていうのはもう器の中に全部食べられるものしか入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 일본 요리는 계절을 중요시해왔다. 계절에 따라 그 계절의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일본은 그 계절의 것을 사용해 만든 음식을 단연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다. 季節によりましてその食材の旬一番おいしい時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そしてその旬をですねできるだけたくさん使います。そして、季節を、少し先へ行く、ものそして、季節の名残を惜しむもの、その3つで料理というのは形成されております。 한국 음식의 맛을 돋우는 비법은 양념에 있다. 이 양념 속에 한국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이 숨어 있다. 양념이 지나치면 오히려 재료 본래의 맛을 감추게 되고 양념이 잘 배어들지 않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이의 정성과 솜씨가 양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보다 양념을 통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양념의 중요한 역할이다. 양념은 맛과 간을 내주는 것이고 고명은 음식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정성을 표현하는 구실을 한다. 같은 재료라도 음식 안에 넣으면 양념이고 그릇에 담은 후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면 장식이 되는 것이다. 양념은 재료의 맛과 풍미를 돋울 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재료와 함께 어우러진다. 양념이란 말이 애초에 약을 뜻하는 한자에서 유래한 것도 이런 이유다. 먹어서 약처럼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양념을 낳았다. 음식 섭취로 인한 그런 기회평함을 추구한 것이 바로 양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자체의 성질이 냉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가 냉한 것을 평하게 만들려면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온 또는 열한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냉한 거에다가 온 또는 열에 속한 그러한 식품을 넣어주는데, 그러한 식품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약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돼지의 약은 마늘이나 생강 또는 파의 푸른 부분, 이런 것들이 약이 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요리를 할 때 약에 속한 마늘, 생강, 파, 그리고 소금을 넣는 것을 우리는 양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법도 적절히 받아들였다. 궁중 음식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신설로는 입을 황홀하게 해준다는 뜻의 열구자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신설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간다. 그만큼 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가운데 불구멍이 있는 그릇에 채소, 고기, 전복, 해삼, 천엽 등을 돌려 담고 장국을 부어 끓인다. 여러 가지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균형 있는 음식이다.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중히 여겨 그만큼 공을 들인 한국의 음식엔 이렇듯 만드는 이의 정성과 솜씨가 한상 가득 올려져 있다. 지나치게 음식의 색깔이 흰색이나 또는 노란색으로 흐른다든가 하면은 그 음식을 담았을 때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됐다면 그 음식이 오행사상에선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나 검은색을 위에다가 얹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고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만,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건강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색깔이 아름다워졌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고명이든 웃기든 그런 것들은 오행사상에서 출발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행에서는 적, 백, 청, 황, 흑 색깔의 5가지 색깔을 어쨌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골고루 먹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거죠.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리고자 한 것은 삼국이 같으나 중국 만안 춘시에는 천자를 향한 기발한 책상이 돋보이는 요리가 많다. 바쁜 주방 한쪽에 생선 중에 으뜸이라 여기는 잉어 한 마리가 생사의 위기에 놓였다. 타이커오 허위. 살아있는 잉어 데침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점을 넉넉히 도려내면서도 아가미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살점을 다 떼어준 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잉어의 몸을 물에 헹궈 접시에 올려놓는다. 도려낸 살점은 익혀서 다시 몸체에 올린 후 양념과 매콤한 소스를 뿌린다. 제법 병아리를 닮았다. 병아리 모양의 과자 롱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만안 춘시의 놀라운 점은 요리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장식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장식은 요리를 돋보이도록 화려한 조형미를 자랑한다. 중국 황실에서는 디저트 하나를 만드는 것에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다. 호박가루에 앙꼬를 넣은 떡 청지, 영락없는 호박의 모습이다. 꽃잎에 줄기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고 기발한 발상이 만안 춘시 안에 가득 들어있다. 밀가루와 과일로 만든 디저트 시진 수허. 삶의 모든 것을 최상으로 누렸던 천자이기에 장식까지도 남달랐다.
용과 봉황은 왕을 상징한다. 만안춘씨는 장식을 이용해 그 뜻을 담았고 천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칼 하나로 눈 깜짝할 사이 물고기 모양이 완성된다. 모양뿐 아니라 비늘의 선까지 살아있다. 칼 하나만 있으면 요리뿐 아니라 눈앞에서 모든 사물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세계. 만안최인씨는 장식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있다.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는 요리이자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만안춘씨. 在满汉全席当中呢，一定要有龙和凤的出现，所以今天我们呢，把这个龙呢，把这条龙呢，那个由食品雕刻出来。因为这个龙呢，在皇族当中呢，代表的是皇族的威严，皇族的这个气势。所以说，今天呢，我们在这其中呢，就体现出来了它的这种威严和气势。 중국 전역의 유명 요리사들이 황제를 위해 만들었다는 요리 만안춘씨는 갖가지 진귀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오묘한 맛을 선사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화려함의 극치요. 입맛이 돌게 하는 만안춘씨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 식도락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황제의 식사, 천자를 감동시키고도 남았을 이 요리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은 당연하다. 吃一次满汉全席，好像当了一次皇帝，是一种至高无上的享受。 천재의 절대 권력이 만들어낸 요리 만안춘씨. 중국 대륙의 역사와 중국 음식 문화의 자부심이 이 만안춘씨 요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这满汉全席在中国形成已经有几百年的历史，发展到现在已成了全世界人民瞩目的这个一道名宴。 궁중 음식으로부터 계승된 한국의 한정식엔 한국 음식 문화의 전통이 전해진다. 5세계의 재료와 5세계의 고명으로 맛을 내고 정성을 표현하는 한정식. 한국 사계절의 풍요와 결실이 만든 요리다. 일본 가이세키 요리. 만드는 곳마다 계절마다 식단은 다르지만 어디에서 보아도 앙증맞은 그릇 속에 놓인 자연미 가득한 요리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만든다. 눈이 즐거워지는 요리, 담백하고 정갈한 일본의 요리엔 자연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마음이 소중히 담겨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이전에는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음식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국제화되면서 당나라의 그 조리 비법이 조금 변하게 되죠. 기름을 많이 쓰고 볶고 튀기는 그러한 조리법으로 되고 그 전에는 먹어왔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 고려 왕조가 망하고 나서 불교를 버린 나라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불교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 왕조가 망하고 나서 조선 왕조 이후에 고기를 좀 많이 먹는 민족이 돼버렸고 일본은 최근에 와서야 고기를 먹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일본이 보다 좀 담백하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러한 중간적인 맛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문화는 자란다. 그래서 음식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명이자 예술이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일상의 수고를 내려놓고 손을 정갈하게 씻자. 최고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매혹적인 혀의 축제 속으로 빠져들 시간이다.